억울한 사연을 얘기하기 위해서 고 전예강 어린이의 어머니와 이모 두 분이 함께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는 감정에 많이 북받쳐서 지금 말씀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어서 이모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 분이 함께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코피를 많이 흘려서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이제 요추천자 시술을 하던 도중 사망한 10살 전 예강의 이모이고요. 이 일이 일어난 지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예강이 엄마이자 저희 언니는 아직 예강이 이름만 나와도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제 목이 메어 와서 제가 대신 이 자리를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당시 우리 예강이 상태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강이 무척 건강한 아이였고요. 2004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병원이라고 가본 일이라고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건강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했던 아이가 이제 병원 응급실에 가기 3일 전에 코피가 이제 많이 나게 됩니다. 코피가 났고 그래서 가까운 동네 병원에 이제 갔어요. 또 거기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이렇게 조금 사춘기 전 아이들은 코 혈관이 약해서 이렇게 코피가 많이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길로 이제 다른 이비인후과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예강이 괜찮았거든요.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잠도 잘 자고 그랬는데 병원 가는 당일 새벽에 다시 코피가 났어요. 그때는 우리 예강이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자려고 하고 자꾸 몸도 깔아앉고 그래서 바로 병원 응급실에 갔고 그 도착한 시각이 오전 9시 50분. 그때 피 검사를 했는데 피 검사 결과 우리 예강이가 피가 많이 모자랐대요. 많이 모자르고 혈소판 수치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많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적혈구 수혈을 한 4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그때서야 이제 하게 됩니다. 적혈구 수혈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이 사람들이 왜 예강이가 그렇게 피가 많이 났는지, 왜 지혈은 되지 않았는지, 혹시 뇌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지 않았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이제 요추천자 시술을 하게 돼요. 저희는 예강이 상태가 조금 많이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병원 측에서는 전문의가 와서 시술을 하는 거라 괜찮다면서 이제 그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문의가 아니었고 레지던트 1년차 2명이서 40여 분간 마취도 없이 5번의 실패 끝에 우리 예강이가 이제 끝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말 최고라고 하는 병원에 그런 응급실에 그런 의료진의 정말 시술 미숙과 적절치 못한 조치로 이렇게 우리 예강이가 하늘나라에 간 게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제 병원 측에다가 그럼 우리 예강이 시술했던 선생님들이랑 면담을 요청을 해요. 면담을 요청을 했더니 그 병원 측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아닌 법무과 과장님, 원무과 과장님, 그 시술이랑 아무 관계없는 7, 8명의 사람들을 보내놓고 그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자기네 병원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법대로 하라. 근데 저희는 정말 그런 거에 전혀 법대로 할 거에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형사 고발, 민사 소송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병원의 태도에 이거 우리라도 알아봐야 되나? 그런 심정으로 의무 기록지랑 동영상을 확보해가지고 좀 하나하나 이제 알아봤는데 동영상과 의무 기록지를 보면 볼수록 병원에서 세계 최고라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그 병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많이 연달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첫 번째로 우리 예강이가 그 피 검사에서도 나왔다시피 피가 그렇게 모자란데
왜 수혈을 4시간이나 지난 후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 그것도 4시간이 지난 후에 알아서 수혈을 한 게 아니라요. 지나가던 어떤 여자 응급실 여자 선생님께서 예강이 상태를 보더니 어머 예강이 입술이 왜 이렇지?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저기 적혈구 수혈 했나요? 또 간호사가 말하는 거죠. 아니 아직 안 했다고. 지금 당장 빨리 시작하라고. 그래서 그제서야 수혈을 해놓고 수혈 시작한 지 5분 만에 요추천자를 강행을 해요. 그 요추천자는요, 그 뇌수가 이제 척추에까지 이렇게 흐르는데 척추에서 그 뇌수를 뽑는 시술인데 그냥 정상인한테 뽑는 거라면 아무 이상이 없을 텐데 우리 예강이처럼 조금 많이 불안해하고 막 움직임도 심하고 몸 상태가 약한 그런 상태에서는 좀 하기 힘든 시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통은 요추천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세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고 머리랑 무릎까지 구부리게 해야 주사 바늘이 가장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첫 번째 레지던트 차는 이 자세조차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3번이나 실패를 했고 전화를 해서 다른 분을 불렀고 두 번째 레지던트가 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자세로 했지만 두 번이나 다시 실패하면서 아이는 이제 사망하게 된 거죠. 아까 동생이 얘기했지만 피 검사를 했을 때 이미 그 수치가 사망에 이르기 직전의 수치였어요. 근데 수혈을 4시간 동안이나 미루고 아이를 방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일단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제 동생이 그래서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그냥 사인도 몰라요. 저희는 부검을 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해라 이러는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배를 가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저도 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어차피 이 지리한 싸움에서 우리만 지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싸우지 말자. 나 너무너무 겁이 난다. 저희 예강이가 어떻게 갔는지조차 억울해서 하늘을 못 올라갔을 것 같아요. 우리 예강이가 어떻게 자기가 죽게 되었는지 원인이라도 알고 또 다른 예강이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잘 조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자매분께서 힘겹지만 어쨌든 억울하신 사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문단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예강이 이모님이 이제 한 가지 얘기 안 하신 게 계신데 한 달 전쯤에 저희 단체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들리지 않고 저희 단체에 맨 먼저 왔더라고요. 아마 종연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보시고 저희 단체에 찾아오신 것 같았었는데 맨 처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강이가 비록 좀 안타깝게 어쨌든 하늘을 갔지만 의사를 형사 처벌하거나 민사 소송을 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단체 오면 복수해달라고 보통 좀 분노의 사에 오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형사 고발도 안 하고 민사 소송도 아니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다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예강이 케이스가 진짜 객관적인 감정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중재원에는 5인 감정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임 의사 1명, 비상임 의사 1명, 현직 검사, 의료 전문 변호사, 저 같은 소비자 권익위원 5명의 감정을 보면 어쨌든 거기는 현직 검사도 있고 의료 전문 변호사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좀 객관적으로 감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예강이 케이스를 진짜 의료계가 양심적으로 감정했던 결과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하라 그랬죠. 근데 했는데 각하됐어요. 왜냐하면 신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정이 안 됐거든요. 이게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 반드시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만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게 예강이 어머님 아버님은 형사 고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민사 소송도 할 것도 별로 없고 진실을 알고 싶은데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검을 안 했잖아요. 부검을 안 하면.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많은 분들이 의사가 사람을 죽이려고 의료사고 내는 건 아니잖아요. 치료하다가 어쩔 수 없이 냈는데 하지만 왜 죽었는지는 의사 선생님한테 참 듣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해주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
만들어 달라서 만들어졌는데 막상 그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참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 문제가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만약에 지금 응급실 상황이라 주치의가 명확하게 누구로 되어져 있었는지는 아마 좀 조사를 해봐야지만 알 것 같고, 만약에 담당 의사가 있었다 치고 담당 의사를 만나면 정말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뭐세요? 우리 아이가 왜 그런 사유를 아직 모르는 단계에서 그렇게 보내기에는 부모로서 너무나 억울하거든요.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 꼭 알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의사로 인해서 그렇게 갔다면은 저희가 이 자리에까지는 안 왔겠죠. 만약에 사과 한마디라도 했으면요. 저는 그 사과 한마디만 꼭 들었으면은 좋겠어요. 그 의사가 만나서 좀 의학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자기들의 실수였다면 그 실수를 사과라도 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화가 나거나 답답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게 당사자로서 얘기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본인에게 오히려 그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중재 신청하라고 알려준 것이 병원이었다. 예. 나는 근데 우리 애가 치료를 받다 죽었기 때문에 담당했던 의사의 얘기가 정말 듣고 싶고 설명이라도 듣고 싶다. 네.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인데 3달이 지나도록 우리는 중재 신청하라고 해서 했더니 병원이 이제 그걸 받아주지도 않았다. 예, 받아주지도 그러니까 지금 않고. 예.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제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부모라도 정말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시위라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 의사를 만나주지 않는, 아마 지금 응급실이라서 본인들도 누구를 만나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요추천자한 의사가 주치인지 소아과 당직한 의사가 주치인지 아니면 지금 응급의학과 의사가 주치인지 본인들도 아마 그 상황 속에서 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아마 대응이 제대로 병원도 안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 입장에서 이 대응한 걸 보면 저도 참 이 나중에 소송 결과가 어떻게든 뭐 소송을 하게 되겠고 중재를 거부했기 때문에 소송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료는 공개되고 병원도 해명은 하겠지만 저도 좀 알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생겼어요. 혈소판이 9,000이고 애가 도착한 지가 10시 되기 전인데 그때 돼서 이제 10시 20분부터는 수액을 투여하기 시작을 했고 그 수액을 투여할 때 피를 뽑았고 피 검사를 했고 피 검사한 결과로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4.1이고 혈소판이 9,000이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바로 했어야 될 조치는 수혈이었을 것 같고 근데 혈소판을 다른 것도 지금 2시간이 지나서고 수혈이 된 거는 4시간이 지나서인데 그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그러나 이 쇼크, 그러니까 저출혈성 쇼크가 직접적 사인이라고 지금 자료에 돼 있어요. 출혈을 일으키는 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건강한 아이에게도 올 수 있는 병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아무도 이제는 알 수 없게 됐어요. 부검을 하지 않았고 그때 해놨던 피검사만 가지고는 누구도 그걸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는 갑자기 출혈이 심해져서 죽은 거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원인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조치가 정말로 적절하게 되어졌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적절하게 됐다고 해서 예강이가 꼭 살아있었을 것이다 이건 잘 장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병의 종류가 너무 많고 그럴 수는 있는 가능성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억울함이 지금 막 뭔가 소송을 해서 끝까지 간다고 해서 확 해결될 것이다 이렇다는 보장은 저도 의사로서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엄마가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그러면 병원이 애가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최소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얘기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분명히 병원이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답답해서 이거 하고 있고요. 정말 답답해 죽겠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병원과 환자와 의사와 환자 관계가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저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요. 보낼래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고쳤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제도를 만들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중재제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데도 힘들었고 의료계가 계속 강제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주장했어요. 그 법 만들 때.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또 법리라는 게 참 사람 위에 있는 거더라고요. 재판받을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로 조정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2번 상처받는 거예요. 조정 신청하라고 조정했더니 의료계가 나는 조정에 참여하기 싫어 그러면 끝인 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고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조정이라는 게 화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다투는 소송보다는 저는 조정이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법이 인간 위에 있는 게 아니라면 조정이라는 화해가 좀 더 먼저 되고 설명이 되는 제도로 바꿔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아이를 가진 입장에서 굉장히 그 사건 자체를 굉장히 승화시키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면에서 좀 대단하신 결정을 하셨던 것 같고 일단 이제 저는 무미건조하게 좀 이렇게 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생각하시는 이 사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병원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부분에 한 이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아까 이제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도착 당시에 혈소판 수치라든 혈액 검사 자체에서 굉장히 그 저혈량적 거의 쇼크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병원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시점이 언제였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혹시 병원의 어떤 시스템적인 오류나 아니면 뭐 이제 그 사람이 하다 보니까 뒤늦게 발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증상에 대해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과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혈에 있어서 분명히 계획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뒤늦게 시작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 3번째는 아까 이제 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요추천자에 있어서의 뭔가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 의심되는 부분들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법적으로 다투다 보면은 일단은 그 환자에게 생긴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잘못한 부분들이 과실이 3개가 있었을 때 이것 때문에 이 사망이 발생했는지가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지 그 법적인 민사 책임이든 형사 책임이든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많이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부검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제 사실은 환자도 진료 계약을 했으면 환자에 대해서 의사는 왜 이렇게 경과가 이랬기 때문에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될 수 있게 하는 설명 의무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안 되셨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인과관계 인정하는 거는 어쩌면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저희가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라도 그 진료에 있어서 어떤 너무나 불성실했다. 우리가 일반인이 봤더라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방치된 거 아니냐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은 이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중재원에 그 신청을 해서 저는 그냥 환자분들께서 이제 그 바로 신청을 하신 걸로 알았는데 병원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권유를 해서 하신 거라고. 사실 그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중재원에서도 그렇고 이 의료분쟁 조정 중재라는 제도가 생긴 거는 이렇게 억울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고가 났었을 때 어느 한쪽도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빨리 해결하고 양쪽 다 일상에 빨리 복귀를 해서 서로 상생하자는 제도로 이제 취지로 만들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부동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 측에서는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해결을 해보자고 신청을 했던 건데 병원에서는 그걸 부동을 해버리면은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내부적인 어떤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환자들은 분명히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대립이 더 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게 타당성이 이거를 동의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에 타당성이나 합리성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도 이거는 당연히 신청을 이게 강제 조정이 아니거든요. 강제 조정이라는 거는 누가 제3자가 중재처럼 판정을 해서 여기 따라라 이렇게 되는 거면 모르겠지만 일단 신청을 하고 당사자 절차에 따라서 자기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는 참석하고 싶지 않다면은 뭐 절차에 좀 참여를 안 하게 되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양쪽에 다 자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가는 거지 이거를 어떤 동의 규정이 없으면 강제 조정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인식이 이제 높아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으로도 그 국회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이제 많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안전 사고 그러니까 오류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종합병원 그 수준을 갔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도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 예강의 사건에 관심 갖는 이유는 정말 의사가 단순히 담당 의사들이 좀 미숙했냐 아니면 절차, 프로세스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송이든 사실은 중재를 통해 가지고 감정을 받아서 봤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쉽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환자단체에서는 예강의 사건에 관심 갖는 이유가 권영님의 사전 미팅했을 때 좀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예강이가 5번 요추천자를 실패했잖아요. 보통 이제 어른들은 요추천자 할 때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해요. 좀 참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힘들어서 막 울고 이렇게 해서 보통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5번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실패했는데 처음에 레지던시 1년차가 3번 실패했어요. 3번. 요추를 찔렀는데 3번 실패했고 그러니까 바꾼 거죠. 바꾸어서 이제 또 2번 찔렀는데 실패했는데 바뀐 레지던트가 또 레지던시 1년차예요. 똑같은 레지던시 1년차. 1년차 같으면 전공의가 처음 배우는 과정인데 저희들은 이제 항상 이제 이런 검사할 때마다 한 2번까지는 왜냐하면 수련을 해야 되잖아요. 전문의가 되려고 하면 이런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거든요. 한데 한 2번 정도까지는 실패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3번째쯤 되면 뭐 병원에서 알아서 담당자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이 2번이나 실패했는데 다른 분을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목소리 큰 환자들은 당장에 바꾸라고 과음치고 막 이렇게 하고요. 착하신 분들은 그냥 병원 눈치만 보는 거 많이 있거든요. 저는 예강의 사건에 어쨌든 그게 직접적인 의료사고의 원인이었는지는 나중에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저희들은 안타까운 사건이만. 그래서 아까 보면 편집했을 때 이 영상을 그냥 편집한 게 아니라 5번 요추 검사 실수를 실패했을 때에 모아놓은 거였거든요. 저희들은 좀 아쉬운 게 그런 검사가 잘 돼가지고 검사가 잘 된 상태에서 아이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면 부모님 마음이 좀 덜 아플 거고 또 아까 바뀌었을 때 전화해가지고 새로 오신 분이 전문의였다라면 아니면 레지던트 1년차가 아니라 3년차, 4년차 했다라고 하면 좀 더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이제 병원하고 이야기하면 대학병원에 오는 이상은 이 의사 수련도 해야 된다. 그 논쟁에 휘말리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아쉬웠던 게 우리는 대학병원에 가는 이유가 당연히 뭐 진찰료도 비싸고 그다음 검사비도 내고 또 선택 진료비도 막 내면서 가서 좋은 전문의나 대학 교수에게 진료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갔는데 중요한 검사나 시술은 사실은 전공의 수련의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되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공론화되어져서 저는 전공의도 사실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어려운 자리인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